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통증이 있으신 게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좀 아프셨어요? 저는 제가 일을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의원에 한의원에 가서 제가 부항을 주로 많이 떠요. 네. 부항을 많이 뜨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부항을 자꾸 뜨고 나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부항 뜨는 것도 그렇게, 되게 좋은 게 아니죠. 부항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긴 한데 이제 너무 많이 건부항이나 습부항이나 두 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이제 습부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시면은 이제 소모성으로 쭉 좀 피로가 누적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통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아프세요? 통증은 지금 요새 지금 이 손가락이, 네. 쥐가 나면서 찌릿찌릿하고, 엊그저께 이제 목욕탕에를 가서, 네. 등을 좀 내가 등을 밀어주면 안 되는데, 많이도 안 밀어 살짝 했는데, 굉장히 아프고, 이 다리, 무릎과 다리까지 새끼발가락 네 번째 이렇게 그냥 그렇게 연결이 돼서 아프더라고요. 다리 쪽으로는 저리신 게 좀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저리고 그런 건 없어요. 저림 증상은 없으시고 손가락 쪽으로는 저림이 있으시고 다리 쪽으로는 저림이 없으신 건가요? 예,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제가 계속 계속 파라핀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어깨 이렇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날 마침 테레비를 틀으니까 보길래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죠. 지금 그러면 혹시 주무실 때 네. 하루에 일 다 끝나시고 나서 주무실 때는 좀 어떠세요? 통증이? 잘 때는 그냥 모르고 잘 자요,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막 아파서 막 그 정도로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손이 첫째 이제 관절 때문에 지금도 현재 이 새끼손가락에 쥐가 이렇게 조금씩 나요. 새끼손가락은 쥐가 좀 나시고요. 아침에 네. 혹시 일어나셨을 때는 좀 강직감이라던가 좀 통증이 있으시다던가 좀 있으실까요? 예. 아침에 그렇게도 일어나셨을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고 있나면 이 손이 이게 붓고 약간은 붓고 또 왜 저는 왜 일을 하다 보니 요새 안 그랬는데 왜 손이 이렇게 그게 이게 저기 앉아서 혈액순환이 앉아서 그럴까요? 그쵸, 이게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왜 안 네네. 그래서 제가 무지 건강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손가락이 막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하면은 나 혼자 내가 이거 주물러 줘야 돼요. 손이 왜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손가락 있죠? 네. 그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전번에도 청심환을 좀 먹었더니 좀 낫더라고요. 붓거나 이제 저리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순환 장애로 인해서 해당 부분의 혈류라던가 이제 이런 게 저체가 되면은 붓거나 네. 통증도 있고 저림 감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혹시 붓거나 이제 아까 전에 쭉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혼자 직접 움직이실 때 움직임이 좀 안 되거나 움직임이 좀 제한되시는 그런 건 좀 있으실까요? 움직이지 않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움직이실 수 있는데 통증이 있으신 건가요? 예, 이제 지금도 지금 새끼손가락하고 이게 지금 좀 저림이 있어요. 약간. 이 새끼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가서 네네. 그 맨 위에 그 마디 있죠? 네. 거기 가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튀어나온 거는. 손가락 저림 같은 증상은 지금 아까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체가 있다거나 순환이 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네. 과거에 혹시 경추 쪽으로 목 쪽으로 이제 디스크라던가 이런 걸 검사 혹시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제가 여지껏 애들을 삼남매를 혼자 이렇게 다 키워서 이제 공부 가르쳐서 다 이제 결혼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기도 하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요. 최근에 많이 찌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원래 52kg 이렇게 이 정도 됐는데 네. 52kg 아니요, 50kg도 안 나갔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렇게 살이 좀 찌고 그러더니 그래도 여지껏 건강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현재 이게 손가락도 이렇게 저리고 이제 저 파라핀을 해주니까 많이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네, 지금 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침 치료 같은 거랑 부항 치료를 좀 받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손저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체라던가 이런 기혈순환의 부족, 뭐 저체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저림 증상 같은 경우는 디스크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을 때 불편하시고 관절 쪽으로 좀 붓고 이러신 거 보시면은 네. 관절염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릎 그리고- 같은 경우에도 괜찮으신가요? 양쪽 다리 말고 예? 무릎이요? 네. 무릎이 지금 현재 무릎을 제가 그렇게 막 심하게 아프고 그런 것도 없는데 네. 이제 저 약간의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약간의 좀 이제 저기한 것이 있어서 그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그 이제 관절 약을 이렇게 약을 줘요. 네네. 그 이게 조제를 그냥 처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처방을 해줘서 그걸 뭐 아플 때만 저기만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드시고 나시면 좀 괜찮으세요? 네, 그거 먹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놀고 있으면 기분이 집에서 놀 쉬고 그러면 괜찮아요. 조금 아프긴 해도 그렇게 막 심하게 이렇게 아프다고 그런 거는 모르겠고 지금 아무래도 좋진 않아요 무릎이. 이제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잘 가요. 좀 따뜻한 물에 좀 들어가고 나시면 좀 시원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목욕탕에 가서 물에서 많이 놀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체중도 많이 넣으셨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무릎이나 허리나 골반 쪽으로 가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특히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해당 네. 부분의 관절에 손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그게 누적누적 되다 보면은 염증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일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은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근, 건, 뭐 인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 손상 자체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는 퇴행으로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양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부항 같은 것도 이제 순환을 좀 해결해주는 방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보통 치료 같은 거를 침 치료도 하고 요즘에는 복약침이라고 해서 소염 진통작용, 이제 염증 그 국소부의 염증이라던가 이런 걸 좀 줄여주고 통증을 좀 잡아주는 진통작용이 강한 그런 치료법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면역계통도 좀 잡아주는 그런 복약침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화침, 이제 저희가 침을 넣고 침을 달궈가지고 열자극이랑 이제 침자극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소 부위의 순환력을 쭉 높여주고 그리고 근건 인대 같은 걸 많이 강화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천천히 한번 치료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나서 네. 지금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관절 같은 거를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쉬시면서 좀 회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 제가요. 네네. 작년 또 이렇게 머리가 네. 뭐 저는 머리 아픈 걸 모르고 살거든요. 음, 이렇게 어지러운 게 좀 작년부터 그게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혈액순환제를 계속 먹고 있어요. 네. 어지러운 거나 이런 것도 이제 한의원에서 한약 같은 것 처방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내원에서 자세한 진료를 좀 받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생기는 질환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발하는 요인들이 나이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퇴행성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따른 계속 손상이 반복돼서 있은 후에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그게 퇴행성으로 오는 그런 나이에 따른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성별에 있어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유병률이 더 높다고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릎 쪽으로는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특히 체중 증가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무리가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체중과 관련해서도 체중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